PM 평가의 1단계는 기대 정렬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치의 프레임과 정도를 평가자가 스스로 그냥 혼자 설정하게 냅두지 마시고요. 자발적으로 정의해야 되고요. 그 기준으로 평가자가 판단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혹시 뭐 면접관으로 들어가 본 적 있나요? 면접관으로 들어가 본 적 있다면 1번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겠어요? 꼭 내가 직책자가 아니어도 면접을 진행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없나요? 있네요. 꽤 되시네요. 엄청 많으시네요. 좋습니다. 맞아요. 이게 꼭 매니저 이 직책 여부를 떠나서 특히 PM들은 어디 가서든 일을 잘 해내야 되는 사람이라서 면접관이 실무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 매니저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러면 더 공감 가실 것 같은데 보통 면접관이 되면 그리고 또 사람을 많이 보면 볼수록 내가 이 사람을 합격시킬지 탈락시킬지가 단 5분 만에 판가름이 납니다. 되게 슬프죠. 막 1시간 넘게 면접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5분 안에 이렇게 판가름 난다는 게 좀 슬프지만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첫 5분에 뭐가 결정나는 걸까요? 성과? 경험? 아니죠. 그 5분 안에 그런 얘기를 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이 5분 안에 결정되는 건 바로 이 기대 정렬이에요. 제가 1000명 이상 PM 면접을 보면서 이 기대 정렬이 안 돼서 광탈하시는 분이 한 열에 7은 그냥 광탈이에요. 이제 그 기대치 안에서 두 번째 단계 검증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깅님이 벌써 강의가 너무 좋네요. PM은 함께 일하는 동료, UX 디자이너, DA, 개발자 등이 있으니까 매니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또 그러한 관점을 평가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기대 정렬이 뭐냐? 기대 정렬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도 쓰이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사전 웨비나의 시작을 하기 전에 저는 오늘 막 1시간 풀로 강의를 할 거예요. 라고 했다라고 하면 실제 저는 강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어떤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실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오시는 분들과 제가 하고 싶은 게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오신 분들 중에 뭐 한 70% 이상은 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기대 정렬이 중요한 겁니다. 웨비나에서 제가 최근 힘들어하는 내용들이 나오니 너무 좋습니다. 유리님 최근 플랫폼 온라인 MD로 이직하여 출근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종 목표는 PM 이직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MD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PM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영업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내가 만든 상품은 아니더라도 내가 의도한 상품을 고객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고 그거를 유료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데 PM도 똑같거든요. 내가 만든 서비스, 제품을 정말 유료화할 만큼 가치화해서 팔 수 있을 만큼의 그 역할을 해주는 게 PM이라서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대 정렬에 대해서 헤일리야하 5098님이 설명을 좀 잘 해주셨는데요. 네, 이 기대치 안에서 PM을 뭘로 검증하는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단계는 검증 항목입니다. 이 검증 항목은 제가 5개를 준비했어요. 5개가 끝이냐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PM 실무자로서 또 매니저 역할도 어느 정도 하실 때 이 검증 항목을 무조건 저는 체크합니다. 첫 번째, 문제정의력, 기획력, 의사결정력, 협업력, 그리고 변화 수용력.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금 이 역량의 박스 크기가 다르잖아요. 결국 이 평가 비중, 평가 가중치고요. 여러분들이 1번 스텝 기대 정렬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이 박스의 크기가 달라져요. 박스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는 아까 계산 방식에서 달라진다는 뜻이겠죠. 그럼 제가 맛보기로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이 역량 5개를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면접관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표 질문 하나씩 총 5개를 드릴 건데 질문 하나당 5초씩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5초 안에 이거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 질문에 내 어떤 경험을 연결시켜야지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것 같아 라고 그 감각만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신 걸로 알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정의력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프로젝트 중에 가장 성과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그 프로젝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 뭐 이직을 한번 해봤거나 아니면 최초 면접에도 이 질문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듣는 질문일 겁니다. 5초 드릴게요. 어떤 프로젝트가 좀 떠오르셨나요? 쿠바 초상님께서 현재 플랫폼 온라인 MD로 이직해서 출근을 앞두고 있는데 2년 안에 PM으로 이직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코칭 프로그램 듣는 게 시기상 괜찮을까요? 이미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 PM으로서 연결할 수 있는 경험만 있다라고 하면 시기상 아주 적절합니다. 다시 이 PPT로 돌아와서요. 이 문제정의력에 대한 흔한 답 먼저 보여드릴게요. 배경, 상황, 맥락 설명이 길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대답을 많이 하세요. 난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이렇게 많이 하실 겁니다. 좋은 답은요. 맥락은 딱 필요한 만큼만 설명하고 문제를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래서 실제로 바뀐 결과가 무엇인지로 연결을 합니다. 평가자는 여기서 이 너무 제너럴한 질문이잖아요. 당신의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경험이 뭡니까? 이 질문 너무 제너럴하잖아요. 근데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는 PM인지 아니면 일을 구조화하는 PM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의도를 파악하면 대답하는 게 방식이 달라지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획력 질문이에요. 힌트 드렸어요. 방금 여러분들이 떠올렸던 그 프로젝트에서 내가 직접 설계하거나 바꿨던 기획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5초 드릴게요. 똑같이. 네, 보통 해주시는 답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기능 리스트, 산출물 설명으로 많이 흘러가요. 제가 이런 기능을 만들었고요. 3가지 기능을 만들었는데 이 기능 하나는 뭐 고객을 위한 거였고요. 이렇게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결코 나쁜 답도 아니고 잘못된 답도 아니에요. 다만 매우 매우 흔한 답입니다. 좋은 답은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변화와 반응을 의도했는지 그래서 그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 하나를 설명합니다. 평가자는 이 답변에서 여러분들이 기획서를 만든 PM인지 아니면 고객의 경험을 설계한 PM인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의사결정력 질문이고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직접 하나를 선택했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졌던 의사결정 사례를 말해보세요. 우리 PM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정말 수많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산이 한정적이고 사람도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선택이란 걸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근데 뭐 이게 실제 맞고 틀리고의 선택이란 게 없는 게 그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결과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컴플레인 해결한 사건. 그쵸. 이 컴플레인이라는 게 누구의 컴플레인이냐가 좀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제 고객의 컴플레인이 막 쌓여가지고 우리가 뭔가 그 VOC로 들어오는 많은 그 컴플레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래서 선택했다. 굉장히 훌륭한 의사결정 사례죠. 책임진 사례라고 생각하니까 답이 어렵네요. 맞아요. 지금 그 나혜김님
굉장히 중요한 답을 하셨는데요. 내가 선택한 사례라고 하면 쉬울 텐데 내가 책임졌다. 이 표현을 쓸 수 있으려면 진짜로 책임졌어야지 나올 수 있는 답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겁니다. 고객 컴플레인이었군요. 네, 이거에 대한 아주 흔한 답은요. 보통 이렇죠. 제가 라이스 의사결정 방법론을 썼고요.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이 데이터 기반으로 선택지 3번 중에 2번이 참 좋더라고요. 아니면 팀의 의견을 잘 조율해가지고 또는 전사 우선순위 관점에 따라서 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이 평가자가 질문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 너무 흔한 답이에요. 좋은 답은 상황이 어쨌든 이게 탑다운이냐 아니냐 아무 상관없어요. 본인의 온전한 판단으로 뭘 선택했고 또는 그 선택을 수용했고, 예를 들어 탑다운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용해야 되겠지만 그 수용도 나의 선택이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로 인해 뭘 포기했는지, 어떤 리스크를 감수했는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평가자가 이 질문에서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의견을 낸 PM인지 아니면 진짜로 결정하고 책임할 수 있는 PM인지를 묻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협업력 질문인데 여기서부터는 케이스 퀘스천이에요. 이제 상황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관계자들이 각자 상충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너무 많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본인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최자인데 파이낸스 팀, 마케팅, 영업팀 엄청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의견들이 좀 다를 수 있다 보니까 회의가 길어지고 이야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의 주최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케이스 퀘스천을 냈다고 해볼게요. 5초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회사원님이 난 흔한 답을 하고 있었네. 괜찮아요. 열에 9은 흔한 답 합니다. 저도 준비 안 하면 흔한 답 나오기가 일쑤예요. 그래서 계속 제 기준을 생각하면서 답을 하기도 해요. B2C에서 B2B로 피벗하고 6개월 런웨이 안에서 작년 대비 매출 2배를 달성해갖고 책임지고 달성했습니다. 엄청 큰 일을 하셨네요. 베이지님. 다양한 주제가 나온 걸 소거해서 최종 주제로 결집합니다. 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배려해보라고 제안할 겁니다. 프로젝트 목적을 다시 상기시킬 것 같아요. 네, 흔한 답 말씀드려볼게요. 흔한 답은 모두의 의견을 배려해서 충분히 듣고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겠습니다. 이거 틀린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답은 뭐냐면 어젠다를 상기시키지 않아요. 의견을 더 모으지 않습니다. 스탑시켜야 되죠. 논점을 줄이고 기준을 세운 다음에 누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지, 지금 결정해야 할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고 회의 목적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이게 좋은 답이에요. 평가자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조율을 잘하는지 이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조율 당연히 잘해야죠. 이 질문에서 평가자가 알고 싶은 건 당신이 중재 역할을 잘하는 조율자인지 아니면 일을 앞으로 보내는 PM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변화 수용력 대표 질문입니다. 방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런칭을 2주 남겨두고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이런 경우 많지 않나요? 저도 한 3개월짜리 진짜 죽으라고 기획서도 쓰고 개발자도 다 구해가지고 거의 런칭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런칭하기 2주 전에 우리 전사 방향이 바뀌었어. 상충이 돼. 그래서 이거 스탑이야. 이랬던 적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일정도 리소스도 팀 사기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의 PM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초 드릴게요. PM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정 다시 잡고 고합니다. 그렇죠. 똑바로 차려야죠. 우선 2주 내로 가능한 오픈 스펙 정리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파악해서 이 변화에 대한 타당성을 설득시킵니다. 살릴 수 있는 거 살리고 살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볼 겁니다.
바뀐 게 오히려 더 좋아 모드. 오히려 더 좋아.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좋아. 막 상황이 변하고 또 누군가 어떤 의견이 상충되고 할 때 오히려 좋다. 이 마법의 단어를 쓰면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오늘 다 접고 맥주 마시러 갑니다. 그쵸. 그쵸.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아무리 저도 100% T라고 했지만 T 성향도 좀 흔들립니다. 어떤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 되게 팀한테 미안하고 왜 나는 이걸 미리 눈치채지 못했을까 마음도 불편하고 그래요. 흔한 답은요. 이게 전사 관점으로 이렇게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빠르게 납득하고 정신 차리고 팀한테 투명하게 상황 공유를 하겠다. 그렇게 잘 설득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좋은 답은 실제 지금 오늘 댓글 주신 분들 중에서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뭘 버릴지, 뭘 남길지를 먼저 정리하고 이 변화 속에서 지금 지켜야 할 것, 그리고 다음 액션을 재정의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의미 재설계예요. 팀의 동력이 떨어지면,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어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의미를 재설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평가자는 이 답변에서 여러분이 변화에 반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변화를 재구성하는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PM 검증 항목 5가지에 대한 맛보기였는데 어떠세요? 이거 쉽지 않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갑자기 이런 질문하는데 경험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당연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부분은 이 경험을 실제 떠올린다고 하더라도 좋은 답보다는 흔한 답을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진짜 열에 9명 정도는 흔한 답을 얘기하거든요. 괜찮습니다. 이 기준으로 아직 여러분들의 역량을 뭔가 검증하고 의식적으로 훈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그대로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그 의도를 파악해서 답을 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훈련하면 가능한 영역입니다. PM이 뭐예요? 프로덕트 매니저이자 꿈꾸는 자부입니다. 그 3번 스텝은 계산 방식인데요. 제가 이 계산 방식은 영업기밀이라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스텝 1에서 기대 정렬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기대 정렬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 박스의 크기, 역량을 보는 그 평가 기준의 항목과 그리고 가중치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1번 스텝 기대 정렬 너무 중요해요. 2026년 됐잖아요. 이 기대 정렬 정말 꼭 하고 가십시오.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그거. 좋은 얘기인 거 알고 있어. 시간만 있으면 정리하면 할 수 있어. 이번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준비하면 돼.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한 번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이 잡부스러운 이 PM의 역할은 늘 급해요. 안 급한 게 1도 없어요. 늘 갑작스럽고 늘 변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 스스로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회고를 하면서 하기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항상 프로젝트 하나가 끝나면 약간의 그 찝찝한 감정, 애매한 그 경험을 남긴 채 다음 프로젝트로 빨리 또 사고 전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웨비나의 주목적인 PM 코칭 프로그램을 소개할 텐데요. 대성김 님이 너무 자주 겪는 일들이네요. 그렇죠. 지금 하지 못하면 내일도 못한다. 그쵸. 프로젝트는 항상 휘몰아치고 또 계속 일이 몰려옵니다. 맞아요. 사실 제가 프로그램을 준비한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해야 되고 투자할 거 진짜 많은데 진짜 웬만한 각오하지 않고는 이 프로그램을 못 듣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PM들이 바쁘죠. 이어서 어젠다 3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잠시만요. 물 한 모금 먹고 하겠습니다. 제가 좀 뜸들인 이유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너무 중요해요. 바로 이 프로그램은 두둥
Y바 프로그램입니다. 눈치채셨나요? 이 Y바 뭘지 한번 채팅창에 Y바가 무슨 프로그램일 것 같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맞춰보실 분. 만약에 이 YBAR 이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이 의미를 다 맞추신 분은 제가 뭘 드릴 순 없고 그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YBAR 뭘 뜻하는지. 율바. 아, 율바레이죠. 율이랑 같은 사람 만들기? 아이고, 영광이고 과찬입니다. 일 잘하는 PM의 기준을 설정해주는 느낌. 유리바. 유리님의 바레이저 프로그램. Y바. 아, 아마존의 바레이저. 아, 뭐, 물론, 제가 쿠팡이 오래 있었으니까, 쿠팡은 이제 아마존 바라기잖아요. 그치만 저는 뭐 아마존의 바레이저는 잘 몰라요. X축 말고 Y축. 내 필요도 Y를 사람들에게, 나의 필요성을 왜 필요한지를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기. 나의 기준을 만드는 프로그램. 좋습니다. 정답을 공개할게요. Y바는요, 율 맞습니다. 제 이름이고요. 제가 어딘가 이제 Y 갖다 붙이는 거 좋아해요. 제 이름을 좋아해가지고. B는 베이스라인입니다. PM으로서 지금 내 기준선, 그 베이스라인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만들고, A, 어세스먼트예요. 실무 기준으로 평가하고 진단하게 한 뒤에 R, 다음 단계로 기준을 끌어올리는 레이징 프로그램입니다. 각 단어가 너무 중요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볼게요. B, 베이스라인은요, 지금의 나를 정확히 제대로 아는 단계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의사결정을 했는지, 나는 지금 이 수많은 PM들 중에 이 PM 시장에서 지금 어디쯤 있는지, 이게 머릿속에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은요, 내 상태를 그냥 막연한 감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설명할 만큼 언어로 설명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게 이 베이스라인 단계입니다. A, 어세스먼트였죠. 어세스먼트 단계는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단계예요. 지금 내 방식의 한계는 뭔지, 내 성장은 왜 멈췄고 왜 더디고 있는지, 뭘 바꾸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이 어세스먼트의 핵심 목적은요, 주관을 최대한 덜어내고 내 실무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명확하게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레이징이죠. 레이징은 내 것으로 만드는 단계예요. 뭔가 이 배운 거를 한번 해보고 끝내면 아쉽죠. 내 실무에 반복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막 의식해야 되고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또 누군가한테 내가 설명하고 제언할 수 있을 만큼 그냥 내 거가 되는 거, 원래 이렇게 일하게 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이 레이징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이해해서 끝나지 않고요, 행동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장명 오졌다. 네, 제가 이 장명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 왜 하게 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계산적이거든요. 어느 정도 계산적이냐면, 제가 쓰는 그 인풋 대비해서, 인풋이라고 하면 비용, 시간, 에너지, 뭐 등등등, 감정, 뭐든 인풋 대비해서 저한테 돌아오는 아웃풋, 뭐 금전적인 보상, 관계적인 보상, 편판적인 보상 등등등, 이 아웃풋이 안 따라올 것 같으면 저 시작도 안 해요. 그만큼 좀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하나,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계산적이지 않아요. 제 동료들도 알고 있는데요. 바로 인재, 사람에 대한 것만큼은 제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쿠팡이죠. 제가 이제 성과에 미쳐있는 율피어한테 정말 온갖 기회를 가져다준 쿠팡. 그리고 성과가 아니라 사람이 남는다는 것을 진짜 알려준 그린랩스. 이때 제가 좀 정신 차렸어요. 전 모든 게 성과 베이스고 결과 베이스라고 생각했는데, 과정이 중요하고 결국 사람이 중요하구나를 이때 늦었지만 깨닫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지막 회사죠. 몰입하는 조직이 진짜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강한지를 몸소 체험하게 해주고 증명하게 해준 무신사까지. 인재 육성에 진짜 진심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이런 걸 다 떠나서
전 여기 완전히 꽂혀 있어요. 너무 신나요. 그 여기 마지막 사진이 무신사 사진인데 제가 그 직장인 은퇴 선언을 한 회사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거의 다 채용을 하거나 같이 왔던 분들인데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확대해 보면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엄청 신났어요. 너무 신났죠? 동료분들이 이날 문학까지 나와서 박수 쳐줬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도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커리어의 진심이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분들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나 각오가 안 돼 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나 각오가 좀 안 돼 있어. 그럴 만큼 시간을 투자할 수 없어. 그럼 신청하지 마세요. 돈 아까워요. 정말 신청하지 마세요. 이 각오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정말 아낌없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1시간 15분 진짜 타이트하게 지나갔네요.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Q&A 그래도 진행할 거예요.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